자, 7차 시 평가 지표의 결과 영역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당뇨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주 제목에서부터 우리 당뇨병 환자의 적정 범위 환자 분율 이런 거 묻는 게 아니라 그 혈당이 얼마나 잘 유지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건데 어떤 검사가 아주 타이틀로 나왔어요? HbA1c 아주 대놓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검사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의미한데 자, 이 검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면요. 헤모글로빈 A1c 그러니까 당화혈색소 검사잖아요. 당뇨병 있는 환자분들이 주로 하는 검사지만 당뇨병 없어도 하는 검사긴 하지만 당뇨병 있는 환자분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시면서 이거를 보면 이 수치를 쭉 이렇게 데이터를 보면 2, 3개월 동안 이분의 혈당이 어느 정도다 그런 게 한눈에 보이는 그 검사 결과인데 이게 적정 범위 안에 있다는 거는 이분이 한 3개월이라고 얘기할게요. 한 3개월 정도는 당뇨 환자인데 혈당이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 아예 타이틀에 박아서 이 검사 결과를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리기 전에 좀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환자 평가표가 주로 이 우리가 평가 지표에서 정말 결과 영역에서 중요한 그런 데이터를 차지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요. 청구 명세서상에 당뇨 상병이 있어야 돼요. 이분의 그 진단, 그러니까 상병명이라 그러죠. 거기에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따지기 때문에 이거를 꼭 넣어주시고요. 이게 기본값이라 생각하시고 또는 환자평가표에 근데 환자평가표에 근거가 없이 당뇨라 하지는 않죠. 그쵸? 요게 있어야 되는 건데 웬만하면 두 개 다 충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원래 이거 8.0이었어요. 기준이 요번에 보완된 거예요. 이쪽이 3차 시에 보완된 거기 때문에 이게 또 4차 시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때 그 데이터 그 6개월치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다음 적정성 평가, 그 다음에 적정성 평가의 항목에 반영이 돼요. 이게 신설이 될 거냐, 보완이 될 거냐, 어떻게 수치가 변경될 거냐라고 하는 거는 그 전 연도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한번 보완이 된 거라, 수정이 된 거라는 거, 그 전의 값으로 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변했다는 거 다시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요. 자, 제외 대상은요. 당연히 그 평가 구분이 그 2번 평가인 경우 그리고 뭐 검사 결과가 당연히 없거나 이거는 HbA1c를 보고자 하는 건데 이런 경우인 경우는 당연히 제외 대상인 거죠. 그렇게 해서 HbA1c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적정 범위다. 적정 범위다. 적정 범위가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당뇨 환자들의 관건은 혈당 조절. 혈당 조절이 잘 된다. 근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혈당 조절이 잘 되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 값을 보고자 하는 거는 어떻게 중재를 했냐라고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록이다. 더 이상 중재라고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쓸기는 기록으로 쓸게요. 왜냐하면 어떻게 중재했나는 이걸 보고 하는 거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기록이요. 정말 잘 안 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하시는 거에 비해서 기록이 많이 안 돼서. 그러면 인정을 해주지 않거든요. 네. 다시 한번 주시시켜 드리고 자, 보시면 그 해당 월 그러니까 당뇨 환자 다 넣고요. 그쵸? 그리고 최근 3개월 이내에
이 HbA1c 검사 결과 적정 범위 환자 넣어서 곱하기 100. 그래서 이거는 그냥 딱 통계로 나와요. 수치로 나올 거기 때문에 산출식으로 변환시키기 너무 쉽고, 그런데 만약에 그 전원을 온 환자예요. 전원을 온 환자인데 당뇨 환자예요. 그러면 아주 센스 있게 뭐를 가지고 와야 돼요? 이 HbA1c의 결과값 가지고 와야겠죠. 같은 요양병원이 아니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요양병원은 요양병원끼리 적정성 평가를 하기 때문에 센스 있게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그냥 어떤 종합병원에서 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급기관에서 오는데 누락이 됐다거나 안 그러면 급성기 병원에서 왔는데 이런 결과가 누락되거나 하면 그냥 주는 대로 다 받으면 안 되고요. 이 당뇨 환자들 우리가 특히 적정성 평가에서 딱 보는 항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확인하세요. 이것부터 확인해서 정말 잘 챙겼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누락이 되기 때문에 이 결과값을 또 나중에 그 병원에 전화해서 담당자 찾고 환자 조회가 안 된다고 하고 누가 담당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럼 더 어려워지는 일이고 시간이 지나면 더 요청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전원 온 날 이거를 확인하셔서 이 결과값을 반드시 받아 놓으시고 3개월치 반드시 받아 놓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리 병원에 왔다라고 했을 때도 그때부터도 계속 이제 왜냐하면 이제 4차시라든가 그 다음에 뭐 개선 분율 그게 추가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 병원 와서도 우리 병원에 전원을 와서도 계속 관리를 들어가고 기록에 남기고 이 전 병원에서 이 기록도 가지고 있고 이게 습관이 되셔야 된다는 거. 네. 그렇게 하고 또 되게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서 제가 아까 기록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좀 말씀드릴게요. 기록에 꼭 남기셔야 되는 거는요. 자, 여기서 알아보고자 하는 게 당뇨병 환자가 혈당이 얼마나 잘 유지되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평가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중재를 해줬는지 자,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매 끼마다 그러니까 식전 혈당 BST라고 할게요. 혈당 그 다음에 식후는 사실 삼시세끼죠. 이거는 기본 삼시세끼 세끼 그리고 뭐 이제 그 주무시기 전에 드시는 약도 있기 때문에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이거는요 모든 환자들이 이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만 하는 환자도 있고 이렇게 다 하는 환자도 있고 취침 전에 하는 환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 틀린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루에 3번 일 3번 일 3회 이거는 좀 지켜주십사. 처방도 있어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그 혈당 기록지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간호 기록도 해야 되고 어떤 중재를 해줬는지 자 그러면 중재 같은 경우는 환자 뭐 당뇨 시기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재에는 계속 기록이 따라 붙어야 되고 그 기록을 근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당뇨 시기 그 다음에 당뇨 약이 있겠고 그리고 뭐 이분이 무슨 운동요법 운동치료 운동 뭐 재활 이런 것들 다 해당되죠. 그리고 인슐린도 용량 제대로 쓰셔야 돼요. 자, 예전에는 3개월 동안 쭉 추이를 봤을 때 다른 거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변별력 없는데 다 똑같이 하고 있는데 뭐에서 차이가 있지? 라고 하니까 자세히 보니까 인슐린 용량의 차이였던 거예요. 그런 것도 반드시 보니까 용량 제대로 해주셔야 되고 그래서 반드시 기록해야 되는 게 이것도 기록을 하지만 우리가 그 치료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3대 요법 그 식이요법, 약요법, 운동요법 기본이고 병원에서 해줄 수 있는 이렇게 그 혈당 측정 이거 혈당 측정이잖아요. 혈당 체크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 주고 이런 거는 묶어서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중재를 했다라고 기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환자 평가표와 요 중지 기록 맞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결과 영역에서 이제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다음 8차 시가 이제 결과 영역 마지막입니다. 이제 장기 입원과 그리고 지역사회 복귀율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